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우리 설날은 1월 29일 수요일 오늘입니다. 저는 2월부터 기존에 목요일날 출연했던 새날 방송에서 수요일로 이동해서 야수님이랑 다시 호흡을 맞추게 됐습니다. 제가 새날 방송을 나가면서 가장 개인적으로 약간 걱정했던 부분이 뭐냐면 푸나님의 어떤 그 쉬지 못하는 일모드였습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정치 시사에 관심 가지면서 이 방송 저 방송을 막 보다 보니까 큰 이슈가 터진 다음에 이렇게 쭉 쉬는 구간이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강성범 TV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송 같은 경우도 다른 진행자에게 잠깐 마이크를 넘기고 주 진행자가 좀 힐링하고 오는, 쉬고 오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푸나님은 그러질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방송 진행자로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볼 때마다 가끔씩 푸나님께서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푸나님 늙으신 것 같아요. 이건 놀리는 게 아니라 진짜 걱정돼서 살이 너무 빠지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좀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좀 했었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푸나님께서 설 연휴 때 굉장히 큰 결심하신 거죠. 좀 재충전 하신다고 결심을 내려주셔서 너무 개인적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으로 더 가야 될 길이 멀잖아요. 푸나님은 뭐 저보다 방송을 더 오래 하신 분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돈다방 미쓰리를 올해 만 10년째 하고 있으면서 글쎄요. 10년 전부터 돈다방 미쓰리를 계속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없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당시는요, 제가 너무 절박한 나머지 진짜로 기계처럼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증권사 그만두고 뭐 경제방송인이라고 좀 깝치고 또 방송도 좀 잘 됐고 시청률도 잘 나왔고 그래서 정말 증권사 출신의 국민 MC라는 타이틀을 꿈꾸면서 미친 듯이 달려왔던 시간이었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가고 보니까 제 한계를 느낀 거죠. 나는 결국 경제방송에서 원하는 내 모습은 그들과 계약해서 그 방송국의 전속 전문가가 돼서 회원들을 많이 모아라. 넌 그거 아니면 쓸모가 없다. 그래서 연병 그럴 바에는 내가 증권사에 그냥 계속 일하지라는 생각에 모든 경제방송을 내려놓고 알거진 상태에서 나 이제부터 어떻게 살지? 10년 동안 내 모든 거를 걸었던 경제방송이었는데 난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 하다가 돈다방 미쓰리라는 정말 허접한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절박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도둑질이 이거밖에 없다 보니까 너무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한 9시쯤 잠들고 새벽 1시에 깨서 미국 주식시장을 내내 쳐다보고 그때 5시 혹은 6시에 뉴욕 증시가 끝나면 후다닥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정리해서 여러분들 출근 시간에 들을 수 있도록 9시 전에 업로드하고 또 9시부터는 국내 증시를 보고 그리고 방송을 거의 쉬지 않았습니다. 방송을 쉬면은 큰일 날 거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뭐 나름대로 방송에서 명분은 여러분 제가 방송에서 며칠 쉬고 오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큰일이 벌어져요.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명분을 가지고 모든 에너지를 쏟았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나이가 드니까 힘들더라고요. 안 돼.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좀 너무 방전되면은 방송을 좀 쉬겠습니다. 그게 쉴 때마다 우리 김정은이가 막 미사일을 쏘고 뭐 그런 일도 벌어졌었는데
여하튼 그냥 지금은 약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저도 지금 여전히 절박하고 여전히 돈도 모아야 되고 뭐 집도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멀리 가기 위해서 오랫동안 가기 위해서는 중간중간 쉼표도 좀 찍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돈다방 미쓰리를 진행하다 보니 푸나님 저분 왜 저러시지? 할 정도로 쉬지 않고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저러다가 번아웃 오면 어떻게 하지? 저러다가 완전 방전되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설 연휴 때 꽤 긴 시간에 휴방을 결정하신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그 사이에 정말 멘탈도 붕괴되고 체력도 붕괴될 만큼 큰 이슈들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 쉬어야 될 타이밍이 정말 필요했고 되게 잘 결정하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덕분에 저도 이렇게 수요일 방송에서 여유롭게 이렇게 수다를 떨고 있고 그렇지 않았으면 여러분 저 오늘 이따가 5시에 새날에서 봬요 그랬겠죠. 자, 올해는요. 2025년 진짜 이제 음력으로도 2025년입니다. 제가 옛날에 돈다방 미쓰리에서 그런 얘기를 종종 드렸어요. 12월 달 되면 여러분 뭐 새해가 되면은 뭐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내가 작년에 왜 주식을 못했는지 뭐가 문제였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데 만약에 그걸 못 가지셨다. 그러면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음력설이 있습니다. 음력설 때 한번 양력대하지 못했던 그런 돌아보기 혹은 내가 올해는 어떤 마인드로 어떤 투자를 해야지 한번 다져보시는 것도 좋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해드렸는데 진짜 오늘부터 빼박 2025년입니다. 올해 저는 한번 치열하게 달려볼 생각입니다. 뭐 몇 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느슨하게 풀어진 운동화끈을 좀 바짝 조일 예정이고요. 목표도 있고, 그리고 그 목표를 꼭 해야 되는 상황도 이제 됐고, 그리고 뭐 핑계는 아니지만, 이제 벌써 횟수로 2년이 됐는데, 이제 행운이를 보내고 그 힘들었던 모든 시간들이 뭐 다행스럽게 시간이 야기됐고, 되어가고 있고, 또, 리치라는 우리 모두 부자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 됐곤 우리 리치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좀 운동화끈을 바짝 조이고 열심히가 아니라 한번 치열하게 달려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좀 쉬는 타이밍도 가질 거고요, 당연히. 그래서 그런 어떤 저의 빡센 일정 그리고 중간중간에 쉼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좀 즐거운 마음으로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그런 모든 것들이 존재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는 건강하셔야 되고요. 제가 올해 이제 들삼재 접어들어서 조심조심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그러면서 하여튼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28일 뉴욕 증시 짚어볼 텐데 제가 어제 그 딥시크 쇼크에 대해서 여러분 별로 그렇게 큰 거 아니에요. 이미 이런 사태 올 거였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1월 28일 화요일 뉴욕 증시는 전일 쇼크를 이겨내고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31% 상승, S&P 500이 0.92% 상승, 나스닥은 2.03% 상승했습니다. 자, 다우지수는 정확하게 어제도 0.65% 상승했었습니다. 자, 되게 재밌었던 거는 이 딥시크로 인한 뉴욕 증시의 하락, 그 AI에 대한 어떤 그 쇼크가 얼마나 컸던지 1월 28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작성한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 다우지수가 어떻게 됐고 S&P가 어떻게 됐는지 수치를 말을 안 해줍니다. 그냥 나스닥이 2% 반등했대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이거 기사 쓴 사람이
이 AI 관련주 요거 무슨 주식 갖고 있나? 그래서 본인이 멘붕됐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한국경제 마감 현황 기사를 한번 또 하나 더 준비를 해봤는데 뭐 내용 별거 없었습니다만 제목이 재미있었습니다. 제목이 뭐였느냐? 폭락했을 때 살 걸. 딥시크 쇼크디 반등했다 뭐 이런 제목이에요. 까고 있는 소리죠. 사지도 못할 거면서. 그죠?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그때 그때 샀어야 돼. 그러면 저는 그냥 씩 웃고 맙니다. 왜냐하면 말 같지 않은 소리거든요. 사지도 못할 거면서 그런 얘기를 왜 해?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냥 어찌 보면 못 샀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렇다고 더 솔직히 얘기하면 살까 말까 그런 고민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꼭 나중에 와서 그때 샀어야 된다고. 그렇게 안 된다고요. 왜 안 되냐면 그때 언론 분위기나 전문가들의 분위기는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럴 수 있겠죠. 어제 만약에 제가 뉴욕 증시가 막 이렇게 빠지는 가운데 그거를 생방송을 돈다방 미쓰리에서 하고 있는데 어제 방송처럼 여러분 엔비디아 그럴 줄 이미 얘기했잖아요. 이거 충격 그렇게 오래 못 갈 거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중에서 그래? 그럼 미쓰리만 믿고 한번 이참에 한번 그냥 한번 사볼까? 이런 분들이 뭐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쉽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저는 그나마 어떤 그런 악재가 나왔을 때 여러분 이 악재는요 뭐 기간이 얼마짜리고요 뭐 오래 안 갈 거고요 이렇게 비유해 드리잖아요.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때도 금융 사태까지 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근거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이 강력한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금융위기로 퍼지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예시를 들어드리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그때가 아마 1월 20일인가요? 그랬어요? 제가 2월 달에 뭐라고 했냐면 그 당시만 해도 뉴욕 증시 마감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뭐 확전이 되느니 어느 지역이 뭐 먹혔느니 마느니 했을 때 제가 여러분 아마 3월 달 되면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 없어질 거라고 휴전되는 것도 아니고 전쟁이 끝나는 것도 아닌데 얘기 안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정확히 안 나왔잖아요. 왜? 저는 주식의 생리를 너무 정확히 알거든요. 이 녀석들은 그렇게 지루한 걸 오래 갖고 놀고 싶지 않습니다. 빠르게 미리 땡기고 미리 먼저 갖고 놀고 아이 지루해. 마치 우리 집 리치양처럼 뭐 장난감만 생기면 막 좋아하다가 오래 못 갑니다. 고양이들이 그 언박싱 해가지고 이렇게 박스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박스를 이렇게 놔주잖아요. 거기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그래서 그럼 이 박스는 좀 튼튼하니까 계속 놀아줄까? 그리고 한쪽에다 이렇게 놓으면 또 쳐다도 안 봅니다. 마치 그것처럼 주식은 약간 고양이를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주식은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래가지 않을 겁니다. 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미쓰리의 말이 현실이 됐죠.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 딥시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미 엔비디아는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자기의 모든 역량을 다 증시에서 하얗게 불질렀어요. 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이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뉴욕 증시가 랠리를 뿜을 텐데 내가 이 랠리의 선두로 내가 내 몸을 불사르리라 이미 불사른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살라서 시장에서는 제 힘 없어 보여. 브로드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딥시크 쇼크 얘기 나오고 했을 때 여러분 이거는 뭐 뻔히 뭐 이런 분위기가 될 거였다. 그리고 이미 엔비디아는 하얗게 타버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날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 체크할게요. 여전히
한국경제든 연합뉴스든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서 경제지표 얘기는 1도 안 합니다. 이것들이. 그러나 돈다방 미쓰리는 침착하게 체크합니다. 자,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 2개인데요. 12월 내구재 주문 전월 대비 2.2% 감소했습니다. 11월 내구재 주문도 2% 하락했었으니까 지금 내구재 주문이 2달 연속 하락세다. 9월 달에 50bp 금리 인하고 11월 달에 25bp 금리 인하, 12월 달에 25bp 금리 인하, 1월 달엔 동결할 것 같은데 경제 지표가 물론 좋게 나오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잘 나오던 경제 지표가 버벅거리는 것도 있고 우리 이거 잘 체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11월 S&P 코어로직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지수 전년 동월 대비 3.75% 상승, 10월에는 3.6% 상승했는데 10월보다 조금 더 잘 나왔습니다. 자, 딥시크 충격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고 오늘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특별하게 할 얘기 없습니다. 자, 딥시크 이렇게 뭔가 하루 만에 뉴욕 증시가 반등하면서 딥시크가 약간 위협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의 AI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는 여전히 기대감이 있어. 뭐 이런 분위기로 진정이 된 것 같고요. 이제 이슈는 1월 달 FOMC 회의로 넘어갑니다. 1월 28일 이미 FOMC 회의는 시작이 됐는데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서 1월 달 FOMC 회의가 시작됐어요라는 말조차 없습니다. 왜? 이 기사를 쓰는 모든 사람들은 이 딥시크 때문에 엔비디아 작살나고 관련 종목들이 아작나니까 다 멘붕됐어요. 내가 봤을 때 이 기사 쓴 사람들 다 관련주 갖고 있어.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정신줄 놓은 시황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 FOMC 회의 들어갔습니다. 자, 딥시크 충격 이후 전일 17% 하락했던 엔비디아가 8.82% 반등했다. 자, 여러분 공을 땅바닥에다가 딱 던져요. 그럼 뿅 하고 튀죠. 다시 뚝 떨어집니다. 첫 번째 뛰었던 높이만큼 튑니까 못 튑니까? 못 튀죠. 그렇게 통통통통통 거리다가 바닥에서 굴러갑니다. 전일 17% 하락한 엔비디아가 8.8% 약 딱 50% 반등했습니다. 물론 반등이니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미쓰리가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 딥시크 이 문제는 당연히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었고 크게 문제될 거 아니었고 그냥 엔비디아는 이 랠리에서 수명을 다해가는 과정. 그래서 8.82% 약 전일 하락했던 17%에 50%밖에 회복을 못한 겁니다. 앞으로도 더 출렁출렁 할 예정입니다. 자, 월가에서는 대체로 AI 산업의 전망을 장기적으로 낙관하면서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등급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166달러를 하다가 152달러로 하향했지만 엔비디아의 투자 등급은 비중 확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자, 어제 엔비디아는 크게 하락했지만 상대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거보다는 조금 노출이 적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애플이 올랐죠. 그래서 이날 애플 3% 이상,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알파벳, 메타 등 이렇게 대형 기술주 M7, 매그니피센트 7이 강세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자, 엔비디아의 시대는 갑니다. 엔비디아 시대를 브로드컴이 받고 싶어 했지만 이등주는 안 됩니다. 어떤 랠리에서 그 랠리를 선도하는 1등주가 무너지면 그 뒤를 따르는 2등주가 그 랠리를 다시 일으킬 수 없습니다. 주식의 진리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애플을 비롯한 그래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게 그래도 좋은 회사지, 이런 느낌? 왜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차화정, 제가 어제도 차화정 얘기해 드렸는데 2011년도인가요?
자동차, 화학, 정유, 차화정 그래서 이게 무슨 뭐 탤런트 이름도 아니고 최화정도 아니고 차화정 그랬는데 결국 차화정이 무너지면서 그때 차화정이 뜨면서 떴던 종목이 OCI였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OCI 그때 60만 원이었는데 증권사에서는 100만 원 목표 가격 만들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면 OCI 타령하고 차화정 타령만 합니다. 저는 물론 그때도 씩 웃었죠.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요. 왜 유행. 뭐 올해는 구스다운이 뭐 길지 않고 짧은 게 유행이라든가 아니면 올해는 뭐 무스탕이 유행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마치 유행을 따라가지 않으면 도태되는 듯한 그런 착각을 하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처럼 사람들을 만나면 차화정 OCI 그랬습니다. 그때 OCI가 막 올라가려다가 막 꺾이고 이러니까 여전히 증권사에서는 아니다 더 갈 수 있다라고 막 지랄 연병들을 했어요. 못 갔습니다. 그 못 가면서 분위기가 어땠냐. 에이 그래도 삼성전자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방향을 틉니다.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들한테 작년 7월 달에 미쓰리는 코스피 하방을 열어놓는다고 얘기했고 전문가들은 애널리스트들은 코스피 3150 간다고 떠들어댔을 때 그들은 마치 지금이라도 집을 팔아서 주식을 사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미쓰리는 하방을 열어놨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미쓰리 예상대로 8월달 9월달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시간 지나가니까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뉘앙스는 이런 겁니다. 아직 갖고 있어? 아직 현금 보유 안 했어? 했었어야지. 경기 침체 얘기 나왔는데 당분간 주식시장 보수적이야. 라는 얘기. 제가 되게 싫어하는 사람의 캐릭터죠. 열심히 옆에서 바람 불고 나중에 왜 그랬어? 라고. 그럼 결국엔 옆에서 바람 불어서 내가 귀가 팔랑거려서 내가 선택한 내 잘못이 스스로 제일 많고 스스로 반성하고 옆에서 바람 넣는데 걔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전문가나 애널리스트들은 다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는 없다. 여러분들이 그들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투자자가 될 수 있는데 쉽게 되는 게 아니다. 뭐 김건희처럼 뭐 5대 산에서 뭐 구슬하고 이렇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저도 개인적으로 무속을 살짝은 아니고 김건희처럼 맹신하진 않지만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하지만 저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숟가락 쓰는 걸 봤다니까요. 그리고 자세한 얘기 못 해드리니만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전 귀신도 실제 봤고 그래서 그래 귀신이란 존재는 있고 신이란 존재는 있고 그게 신인지 귀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잡기는 조심해야 되고 대신 내가 그냥 내 스스로 돌아봤을 때 내가 나쁜 짓 하지 말자. 내가 나중에 정말 죽어서 불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나쁜 마음을 갖지 말자라고 마음을 잡고 사는 거거든요. 보면 김건희는 노력하지 않고 물론 지 나름대로 졸라 노력을 하겠죠. 근데 그게 무속의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왜 무속 얘기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오대산 그 구탄 얘기가 생각이 났네.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전문가가 된다라는 마인드 구술하거나 부족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시황 부분에 있어서는 그 어디 가서도 뒤지지 않는 큰 그림을 그리는 시황 전문가로서는 그 누구에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자신하고요. 물론 자신하면서도 열심히 노력하죠. 그렇게 된 이유는 계기는 10년 동안 돈다방 미쓰리를 정말 꾸준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꾸준함을 이길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서 올해는 10년 동안 했던 그 노하우에다가 열심히 종목도 더 잘 고르고 잘 매매하고 집중하고 해서 제가 이루는 꿈, 제가 원하는 꿈 이루고 여러분들도 잘
되는 그런 한 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내일 1월 30일 목요일에 수요일 뉴욕 증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